허리야. 등받이에 기대 앉아서 작업을 하는 게 허리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몸은 이렇게 숙여줄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자, 잘 보셨나요?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공부를 하거나 작업을 해야 하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 환자들은 무척이나 많은 편이에요. 하지만 이들이 정말로 의자에 앉는 바른 자세 있죠? 이 자세를 몰라서 안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방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업을 하다 보면 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열중하다 보면 이렇게 나쁜 자세는 당연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 과연 이렇게 등받이에 기대 앉는 자세가 얼마만큼의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마 발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의자에 앉는 모든 논문들을 살펴봐도 지금처럼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수건을 말아서 허리 쪽에 이렇게 지지대를 만드는 거예요. 지지대를 하고 앉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라는 이런 말들은 정말로 많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지지대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몸을 숙인다면 의미가 사실은 없어져 버리죠. 이번 시간에는 이런 분들을 위한 요령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요령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바른 자세로 앉는 것에 비해서 몸을 이렇게 숙이고 앉는 자세가 왜 나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이유는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요추 전만의 상실이에요. 우리가 선 자세에 비해서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는 요추 전만이 상실되는 자세거든요. 뒤쪽에 이제 요추 베개 같은 거를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더 보강이 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도 한 절반 이상 요추의 전만은 상실돼요. 특히나 지금처럼 앞으로 숙이는 자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논문들을 살펴보면 거의 일자 허리에 가깝다는 것이 확인이 되죠. 하지만 우리가 이런 자세를 할 때 또 문제가 하나 더 있긴 하잖아요. 앞쪽에서는 무언가 내 척추를 받쳐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뒤쪽에 있는 등받이는 나의 등을 이렇게 받쳐줘서 더 이상의 척추가 휘지 않도록 해주는데 앞쪽에는 그런 구조가 없다 보니까 명치나 배꼽에서 이렇게 말릴 수가 있어요. 또는 양쪽에서 다 같이 이렇게 말리면서 요추의 전만은 더더욱 상실이 되고 척추는 더 안 좋아지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디스크 내압의 상승이에요. 우리가 선 자세에 비해서 앉아있는 자세는 디스크 내압이 반드시 상승하게 돼요. 지금처럼 이렇게 등받이에 앉아있는 자세는 그냥 앉아있는 자세에 비해서는 디스크 내압이 좀 떨어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처럼 앞으로 이렇게 숙이는 자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생각보다 정말로 많은 디스크의 압력이 상승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허리 근육의 피로도가 높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등받이에 기대고 앉잖아요. 등받이에 기대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허리 근육의 사용도는 상당히 좀 떨어져서 근피로도가 낮아져서 근육통이 오는 경우들이 좀 낮아져요. 하지만 우리가 척추를 지금처럼 앞으로 숙이게 되잖아요. 그럼 척추를 잡아주기 위해서 뒤쪽에 있는 신전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끙끙대면서 우리가 잡아주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일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근육통을 만들어서 디스크가 아니더라도 요통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른 자세에 비해서 숙이는 자세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다 보면 또는 일하는 자세 자체가 이렇게 구부정한 환경에서 해야 되는 분들도 물론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위한 사실 연구들도 많이 진행된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본 논문들은 치과 쪽에서 나온 그 논문들이 많았는데요.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래도 몸을 기울인 채 팔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분들은 지금처럼 몸을 앞으로 숙여서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았느냐고 하면 그건 바로 지금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가슴에 지지대를 하는 의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지금처럼 가슴 지지대를 하고 있는 의자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을 아마 할 수 있을 거예요. 당연히 논문의 연구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요. 제가 지금 이런 것들을 사라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되게 비싸더라고요. 자, 이런 것들을 사라는 건 아니고 저는 간단한 것들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보통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게 베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물리치료실 베개거든요. 이게 제가 사용할 때 제일 적당했어요. 이게 두께감도 있고요. 탄탄해요. 탄탄하고 지금처럼 팔을 사용을 하는 때 방해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 어디? 명치 부위에 될 거예요. 명치 부위에 대해서 마치 지금 등받이에 제가 등을 기댄 것처럼
명치에 대해서 더 이상 요추 전만이 무너지지 않는 자세를 만들어 보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제가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바짝 앉은 상태에서 명치 부에 이렇게 베개를 대고 작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요.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는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나쁜 자세를 취했을 때 나타나는 그 세 가지 특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가가 다양한 논문들에서 결과치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먼저 아까 요추 전만이 무너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추 베개를 사용을 했더니 더 이상의 요추 전만은 무너지지 않게 돼요. 얘가 잡아주거든요. 자, 그래서 요추 전만이 선자세에 비해서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더 이상 줄어드는 것은 분명하게 막아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디스크 내압이 아까 전에 상승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가슴 지지대를 사용을 했더니 허리에서 골반으로 떨어지는 압력이라든지 작용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세 번째가 아까 허리 근육이 어느 정도 사용되는가 했죠. 몸을 이렇게 펴고 있는 상태나 지지하는 상태에 비해서 몸을 숙이게 되면 허리 근육이 활성도가 높아지면서 근피로 때문에 아까 요통이 온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처럼 가슴 지지대를 했더니 지지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허리 근육이 쉬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가슴 지지대를 사용을 해서 한번 작업을 하거나 공부를 할 것을 한번 권장을 드릴게요. 물론 논문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런 논문들도 조금 있긴 했었어요. 어떤 논문이냐고 하면은 이게 가슴 지지대를 하든 아니면 허리 지지대를 하든 내가 이렇게 몸 자체의 각도가 80도 이상 이렇게 숙여지잖아요. 숙여지면 결국에는 허리 근육의 사용도는 높아지더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지대를 하더라도 팔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허리 근육의 사용도는 결국에는 비슷하더라. 이런 논문들도 좀 많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그런 논문들 같은 경우도 가슴 지지대를 이용을 해서 몸을 숙이는 이 척추 각도 있죠. 이 각도가 너무 많이 숙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좋은 결과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슴 지지대를 사용을 한다고 하면 예를 믿고 이렇게 몸을 많이 이렇게 숙인 채로 하실 생각을 하지 말고요. 가능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당겨 앉으세요. 이렇게 많이 당겨 앉아서 해야 돼요. 자, 많이 당겨 앉아서 가지고 제가 본 논문에서는 거의 90도에 가깝더라고요. 자, 이렇게 90도에 가깝게 가슴 지지대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한번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앞으로 숙여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체 동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가슴 지지대를 방금처럼 사용을 하는 것을 한번 권장을 드리고요. 자,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한 명 저한테 누가 질문을 조금 해서 한번 제작을 한 영상이고요. 자,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뭐냐고 하면 허리 디스크나 허리 통증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 작업을 할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허리가 아프면 아프기 전에 반드시 좀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작업을 했다? 1시간 정도 작업을 하면 허리가 아프다. 그렇다라고 하면 통증이 일어나기 전에 한 30분이나 40분 전이면은 반드시 일어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린 스튜어트 맥길 박사님의 허리 신전하는 방법이 있었죠. 서사는. 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든지 또는 여러분들한테 익숙한 맥켄지 신전 운동을 하든지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요 허리 감압하는 방법 여러분들 만약 서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허리 감압을 하는 방법을 쓰는지 하셔서 여러분들의 허리 통증이 나타나기 전에 허리 부담을 줄이는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릴게요.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